네, 지금 이제 6월입니다. 또 2021년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전망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오를 지역은 오르고 내릴 지역은 내린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할 곳이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검토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내 집도 역시 오를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내릴 지역 또는 안 오를 지역에 있는지를 좀 늘 체크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2, 13년 부동산 이 바닥기를 거치면서 약 7, 8년, 지역에 따라서 3, 4년 또는 어떤 지역은 7, 8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 많이 늘어났고 특히 보유세 부분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라든가 또 전세 관련 여러 가지 투명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 거냐를 미리 챙겨서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올 하반기 부동산 역시 올 상반기와는 크게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어질 그 부동산 여러분들이 소위 좋아하는 아파트 또는 양질의 주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활동 및 또 자녀분들의 교육 그리고 어떠한 그 주거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결국은 수요가 모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매물의 흐름을 지금 현재 잡고 있기 때문에 팔 사람은 팔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없는 것 같고 살 사람들은 매물이 별로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라도 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어차피 주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즉 빌라 쪽으로 수요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투룸과 쓰리룸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는 지금 상반기 같은 비슷한 구조로 갈 것 같고요.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강의는 순전히 완전히 100% 차 대표의 생각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이제는 거품 지역을 주의하라. 그래서 거품 지역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저는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 지역에서 거품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진행되어 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2021년 시장과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좀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올 연말부터 종부세 부담을 몸으로 느끼는 지역, 이 지역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가격 상승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종부세 부담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1주택자에게는 좀 조정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만히 돼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내려주겠지만 다주택자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미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 그리고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80%까지 종부세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법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놓아서 시장에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의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는 없는 이유가 양도세겠죠. 양도세 중과세가 되겠죠. 지금 현재 올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더더욱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의 중과세에서 20%의 중과세가 됐고 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20에서 30% 중과가 됐습니다.
이 중과도 무서운 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과라는 제도, 추가과세라는 제도가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원래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었는데 중과세가 들어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이 바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고효율의 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계속 지난 2, 3년 동안 이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그동안 증여라든가 자녀분들에게 증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그 다주택을 숫자를 좀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또 발생된 게 증여도 이제는 취득세가 뭐 지방세까지 하면은 12%에서 13.2%까지 증여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 또 취득세에다가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부담 이런 부분들이 늘어서 지금 현재 이러지도 멀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연말에는 종부세 부분을 몸으로 느끼는 지역들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몸으로 느껴진다는 건 어떤 거죠? 고가의 아파트들이겠죠. 고가의 아파트들 그리고 시장 가격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개를 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고통이 매우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올 연말에 이 종부세 부담을 한번 맞고 보통 한 사람의 연봉 이상, 연봉의 2배 이상의 종부세들이 만약에 받았을 때 과연 내년에도 이걸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경우에는 어떤 몇몇 소수에 의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그런 종부세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몸으로 느끼는 지역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서울의 주택 공시가격이 매우 높은 지역들은 몸으로 느껴지고 그 지역이 가격이 거품으로 느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 시장이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 차 대표는 상승론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부동산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론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지역이 어떻게 왜 오를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왔던 거지 상승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또 하락론자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지역이 피부적으로 느껴서 물건이 좀 나와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고 저는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지역에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내림을 보면은요. 오를 때는 몇 억이 올라도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 친구, 그 주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올랐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름폭은 크지만 내림폭에 있어서는 크게 내지는 않을 거고 저는 7에서 한 10% 정도 많게 한 10% 정도의 조정 시장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점을 내년부터 되고 몸으로 종부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호재와 호재와 기대죠. 기대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가격에 좀 조정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통 보면은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지역 그리고 불과 지은 지 뭐 10년, 15년, 뭐 20년 이거 밖에 되지 않아서 재개발을커녕 리모델링조차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아마도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지역은 새 아파트로 바뀌고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가격이 남들은 떨어질 때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좀 어느 정도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은 여전히 좀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면 가슴이 아프죠.
어렵게 번 돈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오를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서 오는 쇼크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 호재와 기대가 전혀 없는 지역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할 때 주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그동안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지나치 가격이 오른 지역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고객들과도 많이 상담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분들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오르는 부분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리모델링의 좀 선호도가 좀 낮은 편이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가지고 수직 증축을 했을 때에 대한 그 어떠한 막연한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걸 느꼈을 때 리모델링 한답시고 가격을 막 무척 올라가지고 인근 아파트 마치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처럼 올라간 그런 지역들이 좀 종종 많이 있는데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오른 지역 이런 것들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지역은 가격이 조정될 우려가 있으니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리모델링이 많으면서도 인근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상대적으로 인구가 이게 좀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들도 좀 종종 많이 보이는데 그런 지역들도 역시 좀 유의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지하철 개통이 완료되었으면 내년에 이제 완료되는데 여기 있죠. 완료되면서 인근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지역들 이런 데는 또 가격이 좀 조정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지하철 개통이나 GTX 개통 이런 것들 한다고 하면 기대감, 교통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살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이용을 해서 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서울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그 개통이 되었을 때 우리 동네에 0만 아파트가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또 다음 지나서 인근, 다음 역에 진근, 앞 역에도 아파트 공급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다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에 덜 오르거나 오히려 가격이 새로운 아파트를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발생되므로써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평균치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완료가 된 지역들은 좀 덜 내리더라.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개통이 됐는데 종점인 거예요. 종점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없겠죠. 이런 경우들은 가격이 내리지 않고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통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개통 이후에 가격이 좀 내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고 또 개통 이후에도 오를 지역이 선별적으로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지하철 개통이 오히려 많은 아파트로 인해서 하향 평균이 내려갈 걸로 내린다. 그래서 평균이 아주 하향하는 지역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개발 호재가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호재, 삼성이 들어온다, 현대가 들어온다, LG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좀 과도하게 개발 호재를 좀 뻥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장비 100조가 들어온다, 300조를 투자한다 했는데 결국은 돈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장비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로봇 아니면 공장 자동화 투자가 되고 사람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인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근 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AI 컴퓨터의 발전으로 해서 최근 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구축할 때 보면은요 인구를 많이 뽑지 않고 공장 자동화 그리고 또 어떤 AI화 시키는 것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걸 보고 또 공급하는 업체들은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은 그 주변에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지요. 그리고 공급 양이 결국은 이
이 그 기업체가 또는 개발했다고 하는 회사들이 그 인구, 그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인구가 적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전세도 안 나가고 임대 가격이 낮아서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 호재가 과도하게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보다는 가수요. 가수요는 꼭 투자 수요죠.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풀려서 오르다가 입주식의 가격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도 보면은 저쪽 평택 쪽에 보면은 쌍용 자동차 앞쪽으로 보면 분양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입주 시기에 마이너스 2, 3천으로 떨어져서 이번에 이 규제 기간 동안에 풍선이 겨우 견인해줘가지고 본전하거나 뭐 3, 4천, 4, 5천 오르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풀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내후년 2023년 사이에는 이러한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주택 공급에서 핵심 이슈가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는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해당 도시군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셋값이 비이상적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에서 신혼특공 그리고 또 생애 최초 특공을 좀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또 이사를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전세만 얻어놓고 비어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3기 신도시가 당초에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떠나겠죠. 그리고 세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데도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비정상적으로 오른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서 올 7월과 올 연말 사이에 어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변화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도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세 수요가 나가거나 아니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상대적으로 위치가 나쁜 지역의 아파트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그만큼 많이 외면을 당하고 3기 신도시로 나오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의 위치가 2기 신도시보다는 위치가 다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앞쪽 선에서 많이 공급이 되면 뒤쪽 선에 있는 2기 신도시들은 일단 가격을 하락하고 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투자하기가 위험한 지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2기 신도시에 이 앞쪽으로 3기 신도시가 있다라면 내년부터는 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을 2017년 8월 2일부터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제 뭐 심지어 강남, 강북, 서울, 판교, 분당, 그다음에 이제 의왕, 수원, 인천 그다음에 뭐 경기도 일대까지 지금 현재 다 조정 지역으로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규제가 안 된 지역들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일시적으로 풍선 효과가 끝날 때는 그런 지역들이 먼저 가격이 빠지고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푸어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공급되고 또 2기 신도시에서 미분양반들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기존에 정말 외면됐다가 풍선 효과를 가격 올랐던 것들은 이제 세입자들 빠져나오고 전세 세입자 전세라든가 임대 수요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경매로 나가는 경우가 과거 2009년, 10년, 11년 그때 하우스 푸어가 나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깊이 좀 생각을 헤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탈이 많아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는 이 정부가 아직 써먹지 않은 카드인데요. 만약에 이 정부가 정말 공급량을 다 제때 못 맞춘다면 3기 신도시 또는 지금 현재 이 도시 우리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게 공공주도의 재개발 또는 공공주도 3080 도심 개발에 있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의 일시적인 폐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양도세 중과세 폐지 카드를 갖고 나온다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과잉 공급의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3기 신도시도 지금 나오려 한 10년 걸리겠죠. 일단은 청약은 받고 있지만 입주까지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거나 임대를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겠죠. 그다음에 지금 중과세 때문에 물건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공급량은 없기 때문에 기존 20평 살다가 30평 사신 분들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던 분들, 또 30평 살다가 40평 갔는데 못 팔았던 분들, 또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 좀 증여를 할까 했었는데 지금 주택수가 많이 늘어서 종부세 부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 1년 또는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할 테니 일반 과세를 할 테니 좀 일단은 매각을 하라.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양도세 중과세를 더 고율로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공급량이 나올 때 신규 아파트들, 양질 아파트들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카드도 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론화돼 가지고 생각해 보거나 이 정부에서도 공모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올 연말까지도 이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을 경우에는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죠. 다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오히려 완화 정책으로서 출구 전략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제 혼자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내외 경제 TV와 함께 계속 이렇게 참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의 미래 앞으로 10년 후도 아니에요. 1, 2년 후 이렇게 내다보면서 보실 것 같으면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시면서 예측 저희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부동산 때문에 심히 우려와 근심이 많겠지만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공부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